반갑습니다. EBS 토익 예상문제 특강 시즌 2 LC 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변호사 김태우이고요. 자, 오늘 이제 의문사문문 실전 연습이라고 이제 제목을 저희가 붙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여섯 번째 시간까지 이제 의문사문문을 쭉 이게 커리큘럼대로 쫓아왔습니다. 보통 이제 모든 유료 강의나 교재들도 그런 이제 순서를 따르고 있죠. 저희도 그대로 따라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어떤 의문문인지 알고 문제를 이제 묶어놓은 걸 풀면 예상이 되는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풀 수 있죠. 하지만 실전에 가시면 의문사 문문이 나올지 다른 또 형태의 문문이 나올지 의문사 문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의문사가 나올지는 전혀 사전에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까지는 뭐고 이런 게 없으니까 실전에 가면 이제 딱 임기응변으로 순간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문도 그런 식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 실력 발휘를 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5문제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의 2, 시즌 2. Number 1. Where can I find some plastic folders? A. On Henry's desk. B. Every Monday morning. C. I'll hold it for you. Number 2. When are you expecting your mail today? A. Throughout the neighborhood. B. Yes, most of the time. C. They don't deliver on Sundays. Number 3. How can I apply for a new savings account? A. I'd be happy to check the balance. B. There's a form on the bank's website. C. I'll be buying a house soon. Number 4. Why does the water need to be shut off? A. For at least 2 hours. B. No, it's been working fine. C. The plumber will probably tell us. Number 5. Who approved the expenses for this supply order? A. How many do you need? B. It seemed high to me, too. C. Okay, I'll complete the form. Listen carefully. 자, 시작을 해보죠. 쉬운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죠. Number 1. Where can I find some plastic folders? 자, where find plastic folders 됐죠. 여기서 find는 우리가 how에서 뭐라고 여기다 이런 것도 공부했지만 뒤에가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찾다 의미겠죠. 그래서 plastic folder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어떤 사물의 위치를 묻고 있다. 정확하게 Where can I find some plastic folders? Where can I find some plastic folders? 자, 여러분들만 한번 해보세요. 듣고 Where can I find some plastic folders? 시작. Go. Where can I find some plastic folders? 자, 시작. 오케이, 이런 호흡으로 A. 들어가겠습니다. On Henry's desk. 됐죠? On Henry's desk. 가장 쉬운 겁니다. Where, 그 다음에 전치사 위치를 나타내는 on,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접촉, 그죠? 그러니까 desk가 붙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위죠. 네, 여기서 위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헨리의 책상 위에 있습니다. 아주 쉬운 난도의 문제입니다. 이거 무조건 맞추고 가는 거죠. 자, 나머지. B. Every Monday morning. 자, every Monday morning. 매주 월요일 오전, 아침마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는 when으로 물어보면 되죠. where 이라는 질문을 시작했을 때 오답 중에 when에 대한 답변이 될 만한 것, 또 반대로도 when으로 물어봤을 때 where 질문에 적절한 응답을 오답으로 만든다. 이거 말씀드렸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답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잘 하시고요. C. I'll hold it for you. 자, 이거는 발음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비슷할까요? I'll hold it for you. folder하고 비슷한 발음이 있어요. I'll hold it for you. 뭔 것 같으세요?
맞았어요. 네. 제가 시선도 안 드렸는데 아주 정확하게 학습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PD님이. 잘 들려요? 시선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고. I'll hold it for you. 자, 그래서 fold하고 hold하고 발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사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이제 발음 공부할 때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오죠. ETS Part2에서 많이 나오고 F는 발음 받으시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발음하는데 하나 이제 유의할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초보자라고 생각하시고 발음을 좀 알려드리면 너무 강하게 많이 물 필요가 없어요. 발음하기 힘들잖아요. folder 이렇게 발음하면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윗니를 그냥 이렇게 윗니가 내려갈까요? 아랫입술이 올라갈까요? 윗니가 그쵸. 아랫입술이 올라가죠. 윗니를 어떻게 내려? 안 내려갑니다. 잘 들려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만나니까 우리 생각 안 해봤지만 실제 잘 따져보면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올라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쓱 올리면 윗니하고 아랫입술 안쪽이 만나요. 집에 삼키고 이렇게 나가면 이제 소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떨고 있나 봐요. 호흡이 떨리네. 이렇게 나가면 되죠. 여기서 folder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만 하면 돼, F 발음이. 근데 왜 H하고 헷갈리냐면 H도 바람이 나가죠. 하고. 근데 H는 바람이 뭔가 입술과 이런 접촉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게 없이 그냥 훅 나가요. 하고. 그래서 하고 호를 헷갈려 해요. 그래서 hold, fold 이런 것들을 오답의 함정으로 잘 넣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해보죠. fold, hold. 두 개가 더 유사하니까 fold 하지 말고 그냥 fold, hold. 이렇게 함정이 잘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눈두장 찍고 또 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이었습니다. 자, 복스 포인트. 첫 번째, 여기서. 자, 의문사 하나만 잘 들어도 풀리는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강조드렸죠. 풀리는 문제도 있다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의문사 하나 일단 중요하다. 특히 who, when, where. 이 세 개는 의문사에 아주 핵심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의문사를 무조건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단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자, 2번으로 가보죠. Number 2. When are you expecting your mail today? 자, 애정 어린 마음으로 계속. 자, 호주성우 어렵습니다. 자, when이에요? where예요? When are you expecting your mail today? expecting mail today는 틀렸는데 자, 의문사가 뭐였을까요? When are you expecting? 의문사는 when이죠. when. 자, 그러니까 뒤에 where하고 when하고 발음이 한번 다를 것 같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앞서서 이렇게 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서 연우이 되면 보통 뒤에는 비동사, 두동사, 해부동사 이런 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세가 없어요. 강세가 없는 부분에서 발음을 어렵게 해요. 왜냐면 흘려서 하기 때문에 원어민들도. 그래서 축약, 탈락 뭐 이런 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의미 전달은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 집중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만 의문사 when하고 where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의문사 자체는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hen are you예요. 자, 그런데 When are you? when are you 이렇게 들리죠. are 이게 없으니까 when are you.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의 발음에서 비슷할 거예요 아마. when are you. 이게 강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when are you라고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when are you 이렇게 들리죠. 그러니까 이런 발음도 있습니다. 호주 발음입니다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When are you? when are you 그죠? when are you. 하지만 이 nasal sound라고 하죠. 콧소리가 있긴 있어요. 하고 when are you, you가 있잖아요. you가. When are you expecting your mail today? 자, 해보세요. When are you expecting your mail today? expect는 뭐가 오기로 한 것을 기다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예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오늘 메일이 언제 올 것 같아요? 이런 얘기죠. 언제 오기로 예상하세요? 기대하세요. 이렇게 보통 우리말 이렇게 잘 구상 안 하잖아요. 오늘 언제 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말이죠, 사실. When are you expecting your mail today? 자, 들어오겠습니다. A. Throughout the neighborhood. 자, throughout the neighborhood. throughout은 공간이면 도처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도처에. 메일이 막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관계가 없죠. 만약에 어떤 기간이면 뭐뭐 동안 쭉 내내 이런 뜻이고 공간의 개념이면 도처에 이런 뜻입니다. RC에서 어휘 문제로 잘 나오는 거니까 자 기억해 두시고요. B. Yes, most of the time. 자, 어디서 오답이에요? Yes, 너는 안 된다. 자, most of the time은 대부분의 시간에 이런 얘기죠. 의미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고. C. They don't deliver on Sundays. 시작. They don't deliver on Sundays. 이렇게 요일에 S가 붙으면
뭐뭐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배달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배달하는 이제 측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체국 측을. 자, 그래서 정답이 C가 됐습니다. 왼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뭐 Sundays라는 거 시점의 정보로 딱 연결되는 거였죠. 복스 포인트 두 번째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만 의문사 의문문은 yes나 no로 응답할 수 없다. 이걸로 소거되는 그 선택지가 매회 굉장히 많아요. 꼭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number 3. Number 3. How can I apply for a new savings account? How apply new account. 충분하죠? 계좌.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좀 정확하게. How can I apply for a new savings account? 자, How can I apply for a new savings account? 명사, 명사는 둘 다 강세를 주는데 보통 경우에 더 큰 강세는 앞에 와요. 명사, 명사는. 그래서 savings account 이렇게 보통 하죠. 저축 계좌입니다. 이게 체킹 어카운트도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savings account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계좌예요. 자, 그래서 저축 계좌를 어떻게 제가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How can I apply for a new savings account? 시작. A. I'd be happy to check the balance. I'd be happy to check the balance. 무슨 얘기예요? I'd be happy to check the balance. I'll be happy to. 이건 하나 단어처럼 외우세요. 기꺼이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청을 했을 때. 이제 apostrophe하고 D는 I would예요. I would be happy to do something인데 그냥 I'd be happy to. 실제 D 같은 발음은 원어민들도 정확히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흘리듯이. 그래서 I'd be happy to 이렇게 들리죠. 그냥 살짝 I'd be happy to. 한 단어처럼 외우시면 돼요. 발음도. I'd be happy to. 기꺼이 뭐 해드릴게요. I'd be happy to. 뒤에는 뭐예요? I'd be happy to check the balance. 자, check the balance. 자, 맥락으로 들어오세요. 은행, 계좌, 이런 데 balance. 갑자기 나는 밸런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균형을 확인해보겠다. 이상하잖아요. 뭘까요? 잔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잔액. 토익에서 많이 씁니다. 실제 밸런스 찾아보시면 한 두세 번째쯤 아마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토익에서는 밸런스가 이렇게 금융 관련된, financial 관련된 이제 맥락이면 잔액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몰랐던 분들은 자, 문장 따라하시면서 해보세요. I'd be happy to check the balance. 시작. I'd be happy to check the balance. 제가 잔액을 기꺼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오답이고. B. There's a form on the bank's website. 됐나요? There's a form. 뭐 했어요? There's a form. 자, there's a form. 양식, 서식이 있습니다. There's a form on the bank's website. 어디에? On the bank's website. 은행의 홈페이지에, 웹사이트에 폼이 있습니다. You need to fill that out. 이거죠. 그거 작성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미국에 잠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는데 가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거예요. 계좌를 열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안 되니까 유학생들의 가장 큰 숙제예요. 영어가 딸리니까 가자마자 해야 되기 때문에 체킹 어카운트 열어서 이제 체크북을 받아요.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그걸 이제 지불수단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토익에도 많이 나오지만 체크북의 디자인도 고르고 주소도 뭐 얘기해줘야 돼. Go! I like to open an account. 이것만 딱 하면 난 어카운트를 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따라오세요 하고 자세하게 이제 천천히 해준다고. 좀 길었는데 재미가 없었네요. NG,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들어보죠. C. I'll be buying a house soon. 무슨 얘기예요? I'll be buying a house soon. I'll be buying a house soon. 이건 뭘까요? How soon. I'll be buying a house soon. 자, 마지막에 두 개의 단어는 뭘까요? How soon. How soon. I'll be buying a house soon. 자, 맥락으로 들어오세요. 앞에가 buy잖아요. buy. 그러니까 뒤에 house는 house겠죠. soon. I'll be buying a house soon. house soon이라고 하지 않죠.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앞에 buying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점점 이제 듣기 공부를 많이 하시고 듣는 양이 늘어날수록 맥락으로 들어와서 들어야 돼요. 소리로만 들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house만 딱 떼어놓고 들어봐라 이러면 house는? 그러면 house는 얼마나 빨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발음의 원리는 자음이 겹치면 앞에 자음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두 단어가 만났을 때도 그렇고 한 단어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유명한 그 라라랜드의 주인공 여주인공이 누구예요? 엠마 스톤이라고 하잖아요. 엠마 스톤. EMMA. 그죠? 근데 영어 애들은 에마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 와도 자음이 두 개 겹쳐 있을 때는 하나만 발음하는 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름을 어떻게 발음해요? 그렇죠. summer가 아니라 summer라고 발음하셔야 되죠. summer 할 수도 있고 이제 영국식으로 발음하시는데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가 아니라 에마입니다.
두 개가 만나도 how soon 하자고 그냥 how soon이에요. 어쨌든 똑같은 자음이 겹치면 두 개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곳이던 한 단어 안에 두 개가 겹쳐있던 자음은 몇 개로? 하나로 발음합니다. 그 맥락으로 들어봤을 때 앞에 buy가 있으니까 뭐를 구매하면 그러니까 집이 떠오르는 거죠. 항상 맥락과 함께 듣는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곧 집을 살 거예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4. Why does the water need to be shut off? 갑자기 shut off 하니까 닥쳐 이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물을 닥쳐라 이건 안 되고 why water shut off니까 뭐겠어 당연히 대략적으로 그렇죠. 끊는 거겠죠. 뭐 물이 안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순간 판단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A 뭐 number 4 하고 질문이 나오고 A 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가 시작되기 전까지 2초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장 해석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표현이 나왔더니 이렇게 유추해 보는 거 자꾸 실전에서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Why does the water need to be shut off? 자, why does the water need to be shut off? 실제 shut off 찾아보시면 shut something off. 물이나 수도 같은 걸 차단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왜 물이 수도가 차단되어야 합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Why does the water need to be shut off? 시작. 수도가 왜 끊기냐 이거죠. A. 들어보세요. For at least 2 hours. For at least 2 hours. 적어도 2시간 동안은요. 이거는 질문이 how long으로 시작되면 되겠죠. 네. 얼마 동안 끊길 건가요? 그러면 2시간 딱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유. B. No, it's been working fine. 어디서 그죠? yes, no는 안 된다. 자, 이런 게 다 적용되면 됩니다. 쉽게 It's been working fine. 뭐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요. 안 되고 C. 의문사문 yes, no 답하지 못한다. The plumber will probably tell us. 자, 요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물어봤는데 딱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할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The plumber will probably tell us. 자, the plumber will probably tell us. 자, 플러머가 아마도 우리에게 얘기해 줄 겁니다. 발음 주시하시고 B는 silent. 묵음이에요. plumber가 아니고 plumber. 해보세요. plumber. 배관공입니다. plumber. 자, 영국 사람은 plumber 이렇게 발음하겠죠. The plumber will probably tell us. 영국분이네요. 네, 그렇게 발음했네요. 다시 한번. The plumber will probably tell us. 자, 항상 어떤 정보를 물어봐도 정보의 그 정보가 어디에 있다 이렇게 다른 거를 가리키는 것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어떤 뭐 정보가 쓰여 있는 어떤 뭐 문서든 이용 간에 회피성 대답의 대표적인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어려웠네요 이게. Number 5. 5번 맞히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Who approved the expenses for this supply order? 근데 질문의 의도는 어때요? 뭐 의미 파악은 아주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Who approved the expenses for this supply order? Who approve expenses supply order 이게 이제 영국식 발음이죠. 미국식은 order하고 order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거랑 비슷하죠. order. 우리 order라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누가 승인했습니까? approve 찬성하다, 승인하다, 인정하다. 승인했어요. 비용, 그러니까 지출 내역을. 근데 비품 주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비품을 주문했는데 그 주문의 비용을 쓰라고 누가 승인했어요? 이 얘기예요. Who approved the expenses for this supply order? 자, 그래서 who approved the expenses for this supply order? 자, 그런데 우리가 쉽게 예상하는 답변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A. How many do you need? How many do you need? How many do you need? 몇 개나 필요하세요? 자, 지금 현재 오더한 상황이 아니죠? B. It seemed high to me too. 자,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It seemed high to me too. It seemed high to me too. 호주는 또 T가 부드럽게 high to me인데 T를 리을과 유사하게 발음해서 high to me 이렇게 되죠. 해보세요. high to me. high to me. 요것만 잘라놓고 들어보라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seemed high 이게 들리는 거죠.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나에게 좀 높아 보였다. 뭐가? 비용이. It seemed high to me too. 그러니까 나에게도 약간 높아 보였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가 이 주문에 대한 지출을 승인했습니까? 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죠. 질문한 사람은 그렇게 액팅을 하지 않았지만 질문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말하는 사람은 누가 했는지를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승인하는 것이 불만이다 나는.
이게 너무 비쌌거나 아마 이러겠죠? 이런 질문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가능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who로 물었는데 사람의 실제 정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도 가능해요. 왜 이거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불만에 대한 동의를 해주는 거죠.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빈출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아예 안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보통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토익 교재나 다른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우회적인 답변에 이렇게 분류로 해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난도 문제이죠. 다뤄봐야죠. 시험에 나오니까 대화의 논리를 잘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It seemed high to me, too. 누가 한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이씨 내가 보기에도 좀 높은데? 이렇게 이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C. Okay, I'll complete the form. 자, OK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의문사문이니까. Yes, no, okay, sure, of course, certainly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답변이 어려웠지만 소곤할 수 있다. 최소한 확률을. 이게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I'll complete the form. 내가 양식을 작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OK에서 이미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복수 포인트. 의문사 하나만 잘 들려도 풀리는 문제도 있다. 이건 무조건 맞추고 가는 겁니다. 특히 who, when, where 3개. 두 번째, 의문사문이 yes, no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고난도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적용하셔서 오답을 소거하고 정답의 확률을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문사문 실전 연습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질 거니까 다음 시간에 또 실력 발휘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실전 문제 5개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